연준이 경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재 개그였습니다. 웃겼나요? 안 웃겼다고요? 에이씨, 오케이.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한국 주식 언제 사고 파는지 알려드립니다. 쟤 또 11사 얘기하네 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다른 마켓 타이밍 팩터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퀀터스에 또 신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켓 타이밍 지표가 투입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차, 하이힐드 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구리 선물,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 이격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백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쭉 가보면 밑에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상위, 하위, 범위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뭐 상위, 예를 들면 뭐 5% 이상이 되면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또는 이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0% 이하로 떨어지면은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또 이제 범위를 해가지고, 네, 우리는 이 범위가 뭐 0에서 3%가 되면은 투자를 안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이 충족되면은 이제 그날 전체 포트폴리오가 이제 매도가 되고요. 이제 언제 들어오냐 하면 리밸런싱 시기에 재진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월별 리밸런싱으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제 월별 리밸런싱은 그 매월 말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마켓 타이밍 지표가 이제 딱 돼가지고 이제 우리 조건이 안 맞네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월 12일 날 이제 내 조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다 포트폴리오를 팔게 되었거든요. 그럼 1월 12월에 팔면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가 매각이 되고 1월 말에 이제 다시 재진입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1월 말에 가도 마켓 타이밍 필터가 아직도 유효하면은 그때로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한 달 패스해가지고 2월 말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으로 이제 이런 마켓 타이밍 필터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은 이제 그냥 마켓 타이밍 없이 돌리면은 연봉이 47%, MDD 67%가 나오는 전략입니다. 네, 매크로 지표 중에 윈너는요, 지금 엄청 많은 매크로 지표가 들어간 건 아닌데 아마 추가로 계속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윈너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인 것 같아요.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신용도 낮은 기업과 높은 기업의 얘네들의 장기 채권의 금리 차이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이게 이제 최근 내용이 나온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경기가 좋으면은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2, 3% 언저리에서 이제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게 코로나 때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경기가 진정이 되니까 스프레드가 줄어들다가 이제 22년에 장이 불안해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하니까 스프레드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으면 이 스프레드가 2, 3%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이게 6%가 넘어가면은 연준이 경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재 개그였습니다. 웃겼나요? 안 웃겼다고요? 에이씨, 오케이. 재밌잖아. 경기.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 예를 들면 7%가 넘었을 때는 투자를 안 하는 방법으로 마켓 타이밍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제 상위 5% 이게 값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를 넘어가면은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날부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제라는 거고요. 확실히 MDD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0%대로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연봉 수익도 같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긴 하는데, 그래도 MDD를 60대에서 30대로 줄인 거는 그래도 확실히 공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힐드 이제 5 전략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 이상으로 넘어가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때 상당 부분 투자를 안 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때도 안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연별 수익을 보면은 2009년, 8년부터 12년까지 거의 4, 5년 동안 놀았다라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MDD가 이제 2008년을 많이 피해갔기 때문에, 2008년을 거의 피해갔기 때문에 이때 거의 이제 데미지가 없었고, 이제 가장 큰 MDD가 30%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18년부터 20년, 그러니까 최근이네요. 최근에 이제 이 30%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이 구간에 이제 월별 수익을 보면 투자를 이제 거의 안 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21년, 22년에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 미만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때는 확실히 좀 손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 18년에도 손실이 있었고, 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오히려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후에,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이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로 이제 그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투자를 피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경기가 오히려 이제 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도 계속 투자를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실 근데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지수의 이격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금 지수가 그 이동평균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그거를 상승장으로 가정을 하고 지수가 이동평균보다 낮으면은 하락장으로 그 가정을 해가지고 그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펀터스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이격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3일, 5일, 10일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20일, 60일, 120일, 200일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코스피 이격도를 넣고 여기서 이제 하위 100%를 깔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100%가 이 그 지수가 이동평균에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기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위 100%라는 거는 코스피가 그 10일 이동평균보다 낮으면은 우리는 그때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상위를 누르면은 코스피가 이동평균에서보다 높을 때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죠? 코스피 이격도 하위 100%, 그러니까 100% 이하는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냐 하면요. 여기 다시 나오네. 하위 100% 값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연봉리 수익도 20.9% 줄긴 하는데 놀랍게도 MDD가 15%로 크게 줄어버렸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월별 리밸런싱이니까 월말에 진입을 하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에. 자,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그 한 번이라도 그 코스피가 이동평균보다 더 떨어지면 10일 이동평균보다 이제 떨어지면은 우린 전체 포트폴리오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월 말에 들어갔는데 2월 5일에 전체 포트폴리오가 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언제 다시 들어가냐? 2월 말에 다시 들어가는 원칙으로 하되 그 2월 말에도 지수가 계속 이동평균 밑이라고 하면 그 달은 또 안 들어가겠죠. 그럼 3월 말에 또 패스가 되는 겁니다. 3월 말에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4월 15일에 다시 전체 포트폴리오가 이제 매도가 될 수도 이제 있는 거겠죠. 결국은 전론적으로 10일 이동평균 위냐 아래냐로 이제 하는 건데, 젠포트 같은 데에는 이제 지수가 10일 이동평균 위로 다시 가면은 그때 다시 곧바로 재진입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한 달 추일에 두 번만 거래하는 근엄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월 중에 포트폴리오가 팔리면 월 말까지는 다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총 진입 구간 26%에 불과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제 전체 구간 20년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투자를 하는 기간이 2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만 투자를 하는 거네. 아, 이게 지금 그 연봉수익이 19%구나. 19% 나왔고요. 그리고 MDD가 15%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구간이 꽤 많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08년 같은 해에도 손실을 우리가 피해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의 투자를 안 했을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2011년, 17년, 18년 이때는 가벼운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손실이 2007년부터 2009년이긴 한데, 근데 금융위기는 거의 다 피해갔네요. 그래서 15% 손실이 났고, 11년, 12년에 12% 깨졌고, 그리고 3, 4년에 좀 깨졌고, 16년, 19년에 좀 깨졌고요. 코로나도 다 피해간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이제 별로 타격이 없네요. 그치. 그래서 이제 월별 수익 같은 경우로 봐도 되게 깨끗한 모습을 이제 유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2008년에 보시면은 여기 하반기에 투자를 아예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계속 그 코스피가 10일 이동평균 밑에서 기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월말에 또 봤는데 또 밑에 기고 있네. 투자 안 해. 이번 월에도 안 해. 해가지고 2008년은 계속 투자를 안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이 코로나 때도 투자를 안 했네요. 그죠? 벌써 이때 10일 이동평균 밑으로 내려갔나 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22년 그 하락장에도 거의 타격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코스피가 이제 그 10일 이동평균 밑에서 빌빌 기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안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년 동안 투자했는데 가장 많이 까인 게 2007년 10월 8% 까인 게 전부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뭐 5% 까인 게 한 번 있고, 그거 말고는 대형 상고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10일 이동평균 밑으로 내려갈 때 재빨리 팔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대형 사고를 다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보다 훨씬 더 좋은 지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가 19%고요. 여기가 19%고 코스닥이 20.9%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MDD는 조금 더 높아졌어요. 15.9%로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은 이제 코스닥의 10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코스닥이 월 중에 10일 이동평균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싹 팔아버린다라는 이제 전략이죠. 그죠? 그리고 월 말에 재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도 이제 이동평균으로 낮으면 진입을 안 한다. 이제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월 말에 진입을 하고 이제 월 중에 파네 안 파네를 결정하고 그리고 팔면은 다시 월 말에 재진입하거나 안 하거나 이제 이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10일 이동평균 이게 사실 상당히 좋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일, 5일, 10일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불충분하죠. 네, 그래가지고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런 것도 같이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지금까지의 베스트 지표들은 코스피, 코스닥의 이격도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결론적으로 가격이 매크로 지표를 앞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사람들은 뭐 매크로 연구하고 깽깽깽깽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코스피, 코스닥이 10일 이동평균보다 낮아 높아, 이거를 보는 것이 사실 훨씬 더 MD를 줄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지표들도 있잖아요. 뭐 장단기 금리차, 환율, S&P, 나스닥 이격도 이런 거 봤는데, 이거는 다 뭐 좀 그저 그랬습니다. 이제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전략은 이제 지수가 별로면 잽싸게 빠지고 엄말까지 관망하는 이제 전략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MDD를 60몇 %에서 이제 15%로 이제 확 낮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전략은 사실 자동 매매 없이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전략이죠. 왜냐면 계속 이제 보고 있다가 지금 올해 10일 이동평균 아래네, 다 포트폴리오 전부를 날려버려. 얼마에 가가지고 지금은 위에 아래, 위네 다시 들어가 하고 아래네 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 귀찮잖아요. 자동 매매 없이는 거의 할 수가 없는데, 자, 퀀터스가 조만간 자동 매매를 완성을 하고 우리가 한두 달 동안 우리 돈을 돌려본 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풀 참이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API이기 때문에 HDS 키고 끄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좋은 자동 매매 시스템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쵸, 이격도 기준이 좀 짧다. 20, 50일, 100일, 200일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개 지표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매크로 책을 심지어 읽고 있습니다. 부끄러워. 퀀트제 이거 매크로 책을 읽고 있다니. 아이씨, 내 친구들 알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매크로 지표도 몇 개 추가를 할 거예요. 마켓 타이밍 지표들로.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환율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환율 지표.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뭐 환율이 뭐 1,300원 이상이면 투자를 하지 않겠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작년 대비 원달러 환율이 뭐 10% 이상 상승했으면 난 투자를 하지 않겠어, 이런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구리 선물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 구리 선물이 최근 3개월, 6개월 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으면 나는 투자를 하겠어, 또는 내렸으면 투자를 안 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성장률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퀀터스가 당연히 해주겠죠,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값인데 나중에 분명히 성장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많은 마켓 타이밍 지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 이 영상 뭐 또 지독하게 유익했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그냥 코스피, 코스닥 10일 이동평균선을 봐가지고 그 밑에 있을 때는 투자를 중단해버린다, 한 달 동안 쉰다,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유익한 전략입니까? MDD가 67%에서 15%로 훅 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동일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